안녕하세요. 프랙티쿠스 출판사 대표 장승진입니다. 오늘 더 나은 영작을 위해 그 영작문 강의 두 번째 이어서 할 텐데요. 이름하고 레이아웃은 계속 강의를 진행하면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에 이제 개인 레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제출하신 영작문 숙제에서 제가 한국인의 잦은 실수들을 한 30개 정도 뽑아가지고 계속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불필요하게 복잡한 표현을 쓰는 이제 이런 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최근에 시작한 영작문 강의, 영작문 강좌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 유튜브 설명란에 펼치셔서 저희 블로그 링크를 보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로 표현을 하다 보면 쉬운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혹은 간단한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불필요하게 복잡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을 제가 오늘 한 대여섯 가지 정도만 뽑아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기회가 되면 나중에 더 많은 표현들 다루고요. 일단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맛보기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쓸데없이 복잡한 표현 피하기 1번이라고 제가 일단 정해봤는데 다섯 가지 케이스를 제가 적었어요. 이따가 실제 예에서 보시겠지만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일 같은 걸 말할 때 무슨 일을 하는 사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좀 세련된 비유 표현을 쓰면 간단히 말할 수 있는데 비유 표현을 몰라서 서술적으로 다 얘기하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의학 용어나 전문 용어 같은 거를 전혀 모르고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런 단어를 몰라서 돌아 표현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구동사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데 또 구동사를 몰라서 길게 표현을 하는 경우 또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선후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게 먼저 나오고 어떤 게 뒤에 나온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고 뒤이어 뭐뭇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이게 생각보다 영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자꾸 부사, 구나, 접속사만 많이 써가지고 문장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예문을 보면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첫 번째 이 문장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학생분이 저한테 숙제로 제출해 주신 문장이고요. 밑줄 그은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오류도 있는데 제가 고치지 않고 그대로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장을 제가 이런 식으로 고쳐드린 건데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의사나 변호사가 많이 돈을 많이 받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죠. 이제 글 쓰신 분이. 여기 보면 more than one who do part-time job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art-time job을 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파트타이머잖아요. 아니면은 계약직이라고 얘기한다면 contract worker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사람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직업과 관련된 얘기를 할 때 one who 그 다음에 무슨 일 이렇게 굉장히 길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그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를 활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길게 말하는 이제 그런 예가 굉장히 빈번히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세련된 비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까 비유 표현을 잘 써보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약에 의존하게 되면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medicines have both advantage and disadvantage to our body. 뭐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약은 우리 몸에 해로운 점도 있고 이로운 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것이 해로운 점과 이로운 점,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닐 때 그것을 양날의 검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어드밴티지도 있고 디스어드밴티지도 있다고 해도 되지만 약을 먹는 것은 약은 곧 양날의 검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 더블 엣지 소울드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세련되게 또 간결하게 의미를 잘 전달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인데요. 알코올 분해 능력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제출하신 문장인데 술에 관한 술 마시는 것에 관한 글에서 뽑아봤습니다. That's why we should know how much alcohol our body absorb properly. 네, 굉장히 어색한 표현인데 의미는
대충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얼마나 알코올을 잘 흡수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우리 몸의 알코올에 대한 저항성 이런 것을 알코올 톨러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을 어느 정도 견디냐, 즉 알코올 분해 능력 같은 것도 알코올 톨러런스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톨러런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면 뭐 이렇게 길게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지식과 관련된 어떤 그런 용어들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전문 용어들을 기억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경제 관련해서 역시 전문 용어를 몰라서 길게 표현한 건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하면서 애플이 시가총액이 가장 큰 기업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건데 made the company become 다음에 a most valuable company based on stock prices in the world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식 가격으로 주가로 치면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기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을 의미하는 market capitalization 혹은 market cap 이런 표현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His masterpiece made Apple the largest company in terms of market cap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시가총액 측면에서 가장 큰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마켓 캡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렇게 길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 분야의 좀 전문적인 용어 꼭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동사를 써서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표현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난 지금으로는 그냥 청바지와 운동화에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패션에 좀 신경 많이 썼는데 지금은 편하게 입는다. 이제 이런 취지의 글을 쓰신 건데 만족한다라고 할 때 뭐 그냥 청바지에 운동하면 괜찮다, fine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settle for라는 구동사가 있잖아요. 뭐뭐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I just settle for my jeans and sneakers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도면 그냥 괜찮다라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be fine with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settle for라는 구동사만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의 선후 관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열심히 일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안정이 뒤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먼저라는 말, 그 다음에 뒤따른다 이런 말 때문에 자꾸 여기다가 first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뒤따른다 앞에는 뭐 before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안정이 오기 전에 우선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접속사를 많이 쓰고 문장들을 길게 나열해서 그래서 여기도 보면 make lots of efforts for years to get 그러니까 to 이하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렇게 부사구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고친 문장은 precede라는 단어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years of hard work 그러니까 네, 여기는 hard는 밑줄이 안 그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한 것이 먼저 선행을 해야 그래야 그 뒤에 경제적인 안정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일보다 먼저 일어난다고 할 때 쓰는 precede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선후 관계를 굉장히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쓸데없이 복잡한 표현 피하기라는 이름으로 5가지 예를 살펴봤는데요. 일단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직업 자체를 나타내는 용어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나온 게 파트타이머였고요. 그 다음에 세련된 비유 표현이 굉장히 많은 단어를 줄여줄 수가 있다. 그래서 더블 에지드 소울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의학 용어 전문 용어는 좀 기억을 하자. 그래서 tolerance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market cap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동사를 잘 쓰면 의미가 분명하게 산다. 그래서 settle for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precede라든지 뭐가 뒤에 나온다고 하면 뭐 follow 같은 단어가 있겠죠. 이런 단어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접속사나 불필요한 부사구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이 복잡한 표현을 피하는 이런 사례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5가지만 소개를 했습니다만 과제 제출하시는 걸 보면 정말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앞으로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2번째 강의는 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